일손을 도운 건지 방해가 된 건지 죄송한 마음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집으로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유목민의 집과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물이 귀한 곳이지만 손님을 위해 손 씻을 물을 흔쾌히 내어주십니다. 물이 귀해서 한 번 씻고 또 씻고 합니다. 최대한 물을 아껴야죠. 농사철이라 바쁠 텐데 손님 대접이 깍듯합니다. 야크저주로 만든 버터에 따뜻한 물을 부은 다음 설탕과 보리가루를 넣어 짬바를 만듭니다. 脏吧，一天吃脏吧，一天两次嘛。一天吃两次。一天吃两次，在早上这一天嘛，一个在中午吃一个，在晚上再吃饭嘛。 저녁에는 말린 야크와 요구르트를 먹기도 한답니다. 밀가루 반죽하듯 손으로 조물조물 재료를 섞는데요. 사실은 짬바도 손맛이에요. 듬직하게 반죽이 되면 송편처럼 한 덩이씩 떼어 입에 털어넣습니다. 미숫가루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좀 퍽퍽한 느낌도 있고요. 짬바도 무슨 맛이냐 그러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사실 특별히 마시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럭저럭 이 한 그릇이 한 끼 식사로 충분해요. 채소와 과일을 먹기 힘든 이곳에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보리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여행은 풍경보다 사람에 대한 추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하죠. 따뜻한 마음 가득 안고 떠납니다. 과거 티베트에서 랑무스를 거쳐 멀리 몽골까지 고원의 길을 따라 종교 문화적 교류가 이어졌는데요. 유목 민족의 독특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통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더니 뜨거운 연기를 내뿜습니다. 이 요리의 정체가 궁금했는데요. 시펑양로, 양고기 요리입니다. 양 뱃살에다가 다른 양고기를 넣어서 찐 고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랑무스 초원에서 키운 양고기에 소금 간을 한 후 양파, 고추 같은 채소와 버무려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불에 달군 돌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泡了大概有几百年或者很长时间在水里面，不是有个下河，有一个下河。对，从那个河里面拉过来的。 2시간 거리의 샤허까지 가서 열 전도가 빠르고 온기가 오래가는 돌을 구해온답니다. 양념된 양고기와 채소가 담긴 양가죽 주머니에 뜨겁게 달군 돌을 집어넣고 실로 입구를 꽁꽁 싸맵니다. 열기가 퍼지도록 이리저리 움직이자 금세 부풀어 오르는데요. 잔뜩 부풀어 터지기 직전 살짝 구멍을 내자 압력솥의 증기처럼 뜨거운 김이 빠져나옵니다. 계속 수증기가 나오고 있구나. 고기와 채소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마치 증기기관차가 수증기를 내뿜듯 새하얀 김을 쏟아내는데요. 需要几分钟
很快的，这就是藏区的那个高压锅一样的。 5분 정도 흘렀을까요? 요리사가 칼집을 내자 풍선에 바람 빠지듯 양가죽이 가라앉습니다. 와, 안에서는 뜨거운 돌이 부지런히 요리를 하고 있었네요. 야채부터 고기까지 아주 잘 익었습니다. 里面肯定有水吧？没有水，没有水吗？这是羊肉里面就是挤出来的这个汤。那就你们先慢慢用餐，品尝一下我们家的这个特色石盆羊肉。哦，谢谢。 물을 전혀 넣지 않았지만 오직 고기와 채소의 수분만으로 촉촉하게 요리된 양고기 돌찜. 정말 맛있었는데요. 약간 탄 냄새 같지만 한번 먹어보면 탄 냄새가 아니에요. 고소한 맛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채와 같이 섞어 먹으면 더 감칠맛을 주죠. 채소의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양고기도 냄새가 안 나서 젓가락이 쉴 틈이 없었는데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고원지대 가하이로 향합니다.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난 후 자연의 색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푸른 하늘을 따라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는데요. 대초원이 펼쳐지고 있어요. 깐스성에 이렇게 넓은 아름다운 초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인간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온전히 자연에게 내어준 땅 가하이 초원입니다. 제주도 1.5배 크기의 면적의 호수와 초원, 습지를 품고 있는데요. 도통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처녀봉에 오른 듯 벅찬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그 감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환상적이에요. 왕源雪山脉，吉州张棚寨，草原黄绿色，休闲我走步。 이곳 가하이 초원에서는 누구라도 시인이 됩니다. 초원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풀을 뜯는 가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티베트 야크가 자유롭게 놀고 있어요. 티베트 야크는 고산지대에서 사는 티베트 전통 소인데 티베트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축이에요. 추운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 야크. 긴 털 사이 촘촘한 솜털이 추위를 막아주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많아 해발 6,000m까지 거뜬합니다. 자연에 길들여진 동물과 인간이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는 곳 가하이 초원입니다. 야크떼를 따라 길을 걷다 작은 토담집을 발견했는데요. 请问我们是韩国旅客，我们是韩国教育电视台，你听懂中文吧？ 중국어를 못하는 티베트인입니다. 한국인이스.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곳. 해가 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야크똥이 잘 마르도록 풀밭 위에 펼쳐놓습니다. 我试一下，阿姨，我试一下。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힘 좀 써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엉성한지 옆에서 계속 쳐다보시는데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제대한 뒤 오랜만에 삽질해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게 소중한 땔감으로 쓰이니까 보람이 있어요. 他说在这儿这个月就打3个的。 손님을 맞는 안주인의 손길이 바쁩니다. 풀밭에 대충 야크똥을 닦은 뒤 집으로 안내하는데요. 유목민들이 사는 집입니다. 여름철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임시로 머무는 숙소인데요. 태양광 충전기. 한낮이 뜨거운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请问这是不是牛粪? 아, 이것이 소똥을 말린 거구나. 겨우살이 준비로 모아놓은 소똥입니다. 연료로 쓰이는데요. 다른 소에 비해 야크똥은 냄새가 덜한 편입니다. 물이 귀해 손 씻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 이것이 침대구나. 임시 숙소라 살림살이는 단촐합니다. 빨래 널듯 야크 내장 말리는 모습이 이채로운데요. 좁은 집이지만 부엌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마니인데 티베트인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니차입니다. 문맹률이 높은 티베트에서는 불경을 읽는 대신 마니차에 경전을 넣고 돌립니다. 불경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가운데 줄을 잡아당기니까 손쉽게 돌아갑니다. 이 마니 좀 특이하네요. 잠깐 대나대단도 위에 그 잠깐 던지는 일지는 마 되나 막 그러고 서면 지금 좀 치름 좀 얼음 또 치름.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불안한 고원의 삶.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깊은 신앙이 되었는데요. 사실 티베트인에게 종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종교가 없으면 이분들은 정말 삶이 무의미해지고 건조해지니까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초원. 장작을 구하기 힘들어 말린 야크똥으로 땔감을 대신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불이 잘 붙고 화력도 센 편인데요. 차를 끓이기 위해 냄비에 야크젖을 담습니다. 7세기 당나라 공주가 티베트에 시집 오면서 차문화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티베트 차를 만들기 위해 찻잎부터 끓입니다. 티베트 차의 특징은 차 잎은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거기에 티베트 야크 우유를 섞는 것이 특징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1년 중 절반 가까이 겨울이 이어지는 가하이 고원. 따뜻한 차는 몸을 덮여줍니다. 진하게 우린 차에 야크젖과 버터, 소금을 넣어 한 잔 마시는데요. 마치 밀크티처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수유차입니다. 아, 一起喝. 차 한 잔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도시에 공부하러 나간 두 딸이 방학을 맞아 엄마를 도와주러 왔답니다. 在这里平时你们生活情况怎么样？怎么过日子？ 더 난그저를 싸스나 잡다 짜스나 셔이다 들어 싸스나 싸이는 그때 지내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러워요. 사실 저도 이것이 절대 자유를 느끼는 삶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그저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e is the answer, 미소가 참 아름답죠? 짧은 만남이지만 긴 여운을 안고 떠납니다.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No, I don't wanna be sad. 진짜 빠르네 말이요. 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정도로 아주 정겨운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너무 커. 어때요? 왕 같아요?